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의 김도균 교수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고 때론 행복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감동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큰 기업은 어디일까요? The Most Valuable Brand of 2016에서 브랜드 파이낸스는 애플이 1,459억 달러로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 2위는 구글, 3위는 삼성이 뒤를 이었는데요. 그런데 구글이나 삼성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닌 브랜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림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파이낸스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림픽의 브랜드 가치는 약 405억 달러로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삼성과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 제품이라고는 선수와 경기, 그리고 브랜드 로고라고는 오륜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높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올림픽이라는 브랜드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브랜드 가치 창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던 피터 유베로스는 이전까지 개최국에서 부담하는 방대한 운영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올림픽을 혁신합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세금을 단 1%도 사용하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을 도입하고 또 어려운 계약 협상을 성사시켜 과거 적자를 기록했던 올림픽을 2억 달러가 넘는 혹자 올림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LA 올림픽의 흑자의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유베로스는 올림픽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경기장을 짓느냐가 아니라 경기장에 몇 대의 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끌어냈습니다. 즉 경기를 경기인 중심에서 관중 중심으로 바뀌면서 올림픽의 상업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중 중심의 가치는 곧 중계권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미국 MBC 방송은 2021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를 미국에 독점 중계하는 대가로 7조 9천여억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 수치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87%나 상승한 숫자입니다. 즉 제품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창출한 것이죠. 이때부터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올림픽 유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리우 올림픽이나 2020년 동경올림픽 등 개최 도시가 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더 똑똑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에서처럼 리더십의 기본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만드는 것입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우리에게 감동과 환희를 주는 경기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IOC입니다. IOC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올림픽 스폰서가 아닌 타 업체의 광고 모델로 출연하거나 자신의 몸 또는 유니폼을 통한 스폰서 로고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출전 금지 또는 자격 박탈의 제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자신의 페이지에 스폰서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로고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브랜드를 관리합니다. 올림픽 브랜드는 생존과 성장, 그리고 성숙의 과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일체된 브랜드로서 느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브랜드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올림픽은 선수와 기업, 그리고 관중이라는 강력한 접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IOC는 브랜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IOC의 철학과 상징 가치를 가시화시켜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선수들 간의 경쟁, 국가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올림픽은 더욱더 화제가 되고 이슈가 만들어집니다. 공정한 경쟁의 기본이 되는 룰을 관리하는 것, 선수나 기업 참여자 국가들의 역할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선수와 경쟁, 기업과 마케팅, 국가와 국가, 이들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IOC의 역할 리더십인 것입니다. 경쟁을 관리한다는 것은 IOC의 가장 큰 자산이자 브랜드의 핵심인데요. 최근 러시아의 단체적 도핑이나 인류의 환경 문제 등은 단순한 숫자나 순위의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지배하고 도우려는 그들만의 가치 있는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선수에게 영광과 상품 가치를 창출하게 하지만 기업은 세계 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시작으로 88년간 올림픽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하면서 올림픽과 짜릿한 여름을 위한 데스 골드라는 캠페인을 론칭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6 트라이베카 영화제에 올림픽 선수들의 도전 정신을 담은 올림픽 다큐멘터리 파이팅 찬스를 공개했으며 갤럭시 올림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올림픽을 기념하여 리우 1955 버거를 출시하였으며 세계의 맛을 만나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또한 올림픽의 파트너가 되지 못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경쟁자인 펩시, 비자카드의 경쟁자인 마스터카드 등은 과거에 엠부시 마케팅을 통해서 마치 올림픽과 연관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해서 스포츠의 키워드나 도시나 선수들을 이용해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옆에만 있어도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림픽은 기업 그리고 선수, 나아가서는 개최 도시와 국가에도 올림픽 특수를 가져다 줍니다. 상품의 수익성과 실용성을 뛰어넘는 가치로 이루어진 브랜드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부르듯이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상대방과 유사한 캠페인을 해도 창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올림픽이 명품 브랜드인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축제이자 기업의 전쟁터이자 선수들의 가치를 만드는 경쟁터입니다. 그 속에서 스포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브랜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IOC는 올림픽 브랜드 관리를 위해 다음의 3가지 코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로고 속에 담겨진 정통을 관리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선수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 선수와 경기의 경외감을 만들어주고 스포츠를 통한 경쟁에서 세계는 하나, 경쟁은 곧 평화와 나눔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둘째는 전통으로 경기를 더욱 경기답게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포츠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트렌드는 사람들이 올림픽 브랜드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에 관한 것으로 바위처럼 꿋꿋하고 단단하게 오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늘 올림픽 그 이상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올림픽 브랜드 리더십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관점의 변화와 가치관, 그리고 내가 아닌 스스로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IOC 브랜드 리더십을 관찰해 본다면 기업 경영 리더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